네, 요즘 부동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는데요.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이제 기회가 두 가지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재개발이고 또 하나는 경매죠. 그래서 경매를 좀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매로 꼭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보다는 이 경매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의 툴이니까 배워놓으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책들을 보다 보니까 경매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꼭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보다, 네,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어쨌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정말 쉬운 물건을 찾아서 경매로 낙찰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네, 경매의 권리 분석부터 입찰, 명도까지 한 사이클을 한번 겪어보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쉬운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 돈 되는 물건은 아니고 위험하지 않은 쉬운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려운 물건을 안 고르는 거죠. 네, 달리 말하면 특수 물건을 피하는 겁니다. 특수 물건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경매 사이트의 등기 사항에서 인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이렇게 세 개의 박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박스는 매각으로 소멸 안 되는 권리들, 두 번째 박스는 이제 지상권, 세 번째는 이제 기타, 비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이 특수 물건들인데요. 네, 이 특수 물건들을 피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물건들은 일단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예고 등기, 가처분 등기, 유치권, 법적 지상권, 네, 요 정도를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고등기입니다. 예고등기 같은 경우에 이 경매 사이트에 있는 등기사항에 보면 상태 부분에 네, 인수라고 되어 있죠. 예고등기, 인수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외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등기사항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면 이렇게 네, 예고등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가처분 등기입니다. 네, 가처분 등기 같은 경우에도 경매 사이트에 등기사항에 보면 권리 종류,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고 상태에 빨간색으로 인수라고 되어 있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면 네, 이렇게 가처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요약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이 경매 사이트고요. 이 윗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 박스 중에서 제일 상단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에 가처분 등기가 기재가 되어 있죠. 실제로 명세서를 직접 열람해 보면 이 명세서에도 이렇게 상단에 마찬가지로 가처분 등기가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권인데요.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항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명세서에 보면 제일 하단 마지막 박스에 주의사항에 이렇게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세서를 열람해 보면 이 비고란에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으로 법적 지상권입니다. 법적 지상권 같은 경우에 토지 등기사항에 보면 등기사항에 보면 이렇게 지상권이라고 권리 종류가 있고 상태는 빨간색으로 인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명세서에도 보면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감정평가 현황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직접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렇게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도 직접 한번 보면 이렇게 제일 윗박스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개 더 볼까요? 대지권 미등기죠.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에 명세서 요약사항, 주의사항 제일 마지막 주의사항에 나와 있고요. 명세서 직접 보면 비고란 제일 마지막 박스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도 마찬가지죠. 등기사항에 이게 가등기라고 있고 상태 빨간색으로 인수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선순위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매 사이트 등기사항에 빨간색으로 인수가 없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3개의 그 박스에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거나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웬만한 특수 물건들은 피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찾는 거죠. 임차인 현황은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이 경매 사이트에 보면 임차인 현황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나옵니다.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이 없는 걸 고르면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걸 고를 수밖에 없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거를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기는데요. 먼저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는 이제 후손이 임차인이 되는 건데요. 이제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배당이 있으면 명도가 쉽고, 이제 배당을 받지 않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명도가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임차인이 갖고 있는 이 보증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는 거죠.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른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배당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배당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배당이 없는 경우를 주의를 해야 해요. 배당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낙찰 받고 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인수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쨌건 간에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걸 고르면은 이런 보증금 인수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쉬운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은 소형 아파트로 한정을 짓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가 시세 파악도 쉽고, 또 권리 분석도 쉽고, 나중에 그 낙찰되고 나서 매매도 쉬우니까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돈 되는 물건을 찾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경매를 한번 경험해 보고 한 사이클을 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건을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어려운 물건을 안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이 없는 것을 고르는 거죠.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걸 고르고요. 마지막으로 대상은 소형 아파트로 한정을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 자, 이렇게 경매 메뉴로 가서
우측 하단에 권리 분석이 쉬운 초보자 무료 경매라고 있어요. 네, 여기 가면은 무료로 네, 경매 사이트의 내용들을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네, 임차인 현황 같은 경우에 네, 임차 내역 없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등기부 현황에 보면 네, 그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람해 보면 네, 다시 한번 임차 내역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네, 여기 세 개의 박스에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네, 해당 사항이 있는 네,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쉬운 물건을 쉬운 경매 물건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